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이중화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랩을 이제 패킷 트레이서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가 있고 이쪽 구간은 OSPF로 우리가 간단히 구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OSPF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복습하는 겸 해서 하려고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IP 주소가 뭐냐 10의 1에 12점 대역입니다. 그래서 10의 1에 12.10, 10의 1에 12.20, 여기는 10의 1에 12.1 라우터 1이니까 얘는 라우터 2니까 11.12.2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HSRP를 이 구간에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화 IP를 줘야 되는데요. 동일 서브넷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 서브넷에 254라고 하고 얘들을 우리가 이 라우터들을 이렇게 묶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룹을 하나 줘야 돼요. 원하는 그룹 번호를 일반적으로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HSRP 그룹 1로 양쪽을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 하고요. 그리고 설정은 우리가 HSLP 같은 경우에 설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탠바이라고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번호입니다. 그룹 번호. 양쪽 그룹 번호 똑같이 맞춰주고 요 첫 번째 라인만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게 뭐냐면 양쪽 두에서 내가 요 IP들을 가상의 IP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10의 1.12.254를 요 사이에 가상의 IP로 이제 준다는 거죠. 1.12254. 그럼 이 PC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요 물리 IP 11에 12.1, 12.2로 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장애 났을 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사이 가상의 라우터 얘가 있는 것처럼 해서 요 주소를 게이트웨이로 이렇게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소를 이렇게 그 주소를 게이트웨이로 설정하고 나서 이렇게 통신이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RP 테이블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ARP 테이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했던 가상의 IP 주소가 딱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버추얼 맥 주소가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여기서는 너무 많이 복잡하게 이해하실 거고 CCNA 레벨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실습까지는 원래는 빠져 있는데 그래도 실무에서 많이 쓰고 또 기본적인 CCNA 레벨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이 하나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양쪽 중에 높은 라우터가 어떠냐면 이 높은 라우터가 액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둘 중에 어디로 나갈지 그래서 높은 쪽이 기본값이 100이라서 안 해주셔도 되는데 높은 쪽이 액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프리앰프란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가 반대편은 IP 그 프라이어리티가 높으면 항상 뺏어오는 거 액티브 역할 그 역할인데 그냥 일단 넣어줘 봤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할 때는 show standby brief라는 명령을 칩니다. 그다음 뭐냐면 R1은 어떻게 된다냐면 R1은 어떻게 된다 상태가 액티브가 누구다 자기의 상태가 여기 액티브 돼 있죠. 로컬이죠. 내가 프라이어티가 높으니까 로컬 액티브고 얘는 프라이어티가 낮으니까 뭐다? 스탠바이다. 이렇게 알아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페일오버를 한번 해볼 겁니다. 페일오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가 액티브죠. 프라이어티가 높아 액티브 있는데 저희가 요 인터페이스를 죽여봅니다. 죽이면 뭐냐면 요 사이에 헬로우가 양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HSF 헬로우가. 그럼 헬로우가 얘가 어느 순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그 벌추얼 IP를 가져와서 내가 이제 그걸 서비스를 해야겠군. 이라고 내가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픽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건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 BS 때 트레이스 루스를 한번 봐서 한번 볼까요? 트레이스 루스를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이따 저희가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랩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랩을 교재에 있는 요걸 똑같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똑같이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원래는 간단 HSP만 보여드리려 했었는데 한번 제가 이번에 실수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C를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자, PC를 이렇게 하고 나서, 얘도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여기서 해줄게요. 양쪽이, 얘는 똑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냥 주소는 똑같이 해서 PC10으로 하고 얘는 PC20으로 하겠습니다. 양쪽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위치를 하나 꺼내옵니다. 스위치를 양쪽에 스위치를 여기 보시면 스위치 이렇게 해서 2960을 하나 가져옵니다. 네,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 R1, R2 자리에 라우터를 우리가 요 라우터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얘를 이름을 우리가 좀 구분되게 R11로 하겠습니다. 다 10을 올리겠습니다. 얘는
R12로 하겠습니다. R12. 그리고 얘는 스위치 1로 하고 옆에 얘는 PC10, PC20 이렇게 하고 다시 그리고 여기는 라우터가 어디 여기 하나 내서 얘는 R13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옆에 하고 똑같이 3으로 보는데 여기서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으면 안 된다 해서 실제 이렇게 똑같이 구성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서 우리가 랩 이제 원래 하실 때는 얘를 얘사이에는 다른 장면 다르니까 스트레이트를 연결해주고 또 여기 스트레이트를 똑같이 포트 보시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하면 되고 똑같이 얘는 보시고 여기는 0-0-0이죠. 0을 어디로 한다? 0-1로 연결했죠. 0-1로.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0-1을 0-0-0으로 했고 똑같이 옆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라우터 똑같으니까 뭘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랩 하실 때 이제 다 원리를 아시면 간단하게 여기 오토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알아서 이제 그 커넥션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래 돼 버리면 포트까지도 알아서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0-0-1 0-0-0 0-0-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라우터만 스위치는 특별히 설정할 게 없어서 라우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우터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노를 떼야 되는데 저 셋업 모드에서 얘를 이름을 똑같이 호스트네임 R1으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요 겉에 이름만 유니크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쪽은 아예 별도로 돼서 관계없더라고요. 패킷트레이스에서. 자 똑같이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일 먼저 라우터 하면 뭘 해야 됩니까? IP 주소를 해야 되죠. 인터페이스 G. 근데 우리가 OSPF를 위쪽에 돌리니까 라우터 아이디를 우리가 늘 했듯이 얘는 1이니까 1.1.1 얘는 2.2.2 사이는 3.3.3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루프백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 IP 어드레스 1.1.1 루프백은 32비트로 주는 게 일반적이라 했죠. 이렇게 OSPF 라우터 아이디를 쓴다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다 OSPF 배웠던 거 하시면 됩니다. 자 IP 어드레스 10의 1에 12의 1 25 25 25.0 노 셧다운 인터페이스 0-0-1에 대해서 IP 어드레스 10의 1에 13 이거 라우터 1이니까 얘는 1을 13.3으로 한다 했죠. 제가 할 때는 저희는 자 IP 어드레스 10의 1에 13.1 25 이건 no shutdown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이렇게 보시면 세 개가 잘 돼 있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OSPF 할 때는 라우터 OSPF 1 하고 아웃 아이디만 수동으로 해주라 했죠. 요 주소를 이렇게 해주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라우터 강구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 OSPF 1 여기서 이렇게 네트워크 명령을 강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제일 편한 방법은 요 IP 주소 그냥 그대로 적어주고 그다음에 0.0.0.0 와일드카드 요게 제일 권장한다 했죠. 그럼 에어리어 제로 에어리어로 우리 다 하나 에어리어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13.1 그다음에 루프백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자 2번 라우터 넘어갈게요. 2번 라우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라우터 여기 12번 라우터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하니까 잘못할 수 있어. 이름은 더 바꿔놔야겠다. 호스트 네임 RCB로 여기 왜냐면 제가 하다가 이쪽을 또 실수로 누를까봐 싶어서 이게 랩 하다 보면 제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서 바보같이 할 때도 있더라. 실수를 할 때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뭐 똑같이 해야 돼.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 이렇게 해서 IP 어드레스 얘는 2니까 2.2.2 30 이렇게 해주시고 no shutdown 넣어주시고 인터페이스 G 0-0-0 IP 어드레스 10의 1에 12.2 인터페이스 G 0-0-1 IP 어드레스 10의 1에 23.2 그러면 라우터 OSPF 1 이렇게 하시고 라우터 ID 2번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보시고 어떻게 한다 했다 네트워크를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고 0.0.0.0이고 에어리어도 0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다. 예, 아마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본질적인 거 HRCP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잘 없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SPF 강구를 다 했고요. 세 번째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R14
자,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 IP 어드레스, 인터페이스 G0-0 IP 어드레스 설정하죠. 이렇게 13점 자기니까 끝번호가 3이니까요. 라우터 3이니까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우터 OSPF1 라우터 아이디를 어떻게 루프백을 웬만하면 하시고 네트워크 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OSPF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OSPF 설정이 끝나면 뭘 확인해야 된다면 이제 1번부터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맞는지.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뭐였죠?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브리프에서 OSPF 이 3개가 잘 올라갔나 정확하게 잘 올라갔다는 걸 확인했고요. OSPF 네이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네이버 맺고 있는 2번 라우터랑은 벌써 풀 상태가 됐고 얘는 이제 엑스타트 이제 이 다음 익스체인지 과정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엑스타트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게 빨리 이제 됐네요. 예, 이렇게 풀 상태로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에도 보시면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브리프 이렇게 하시면 3개가 잘 올라갔고요. show IP OSPF 네이버 자, 보시면 이 2개 라우터랑 잘 돼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잘 돼 있겠죠. 얘도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브리프 이렇게 보셨고 3개 다 됐고 OSPF 네이버 자, 이렇게 잘 됐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OSPF가 잘 됐다는 구성을 했고요. 자, 요 PC 이제 IP를 순서 설정을 해봅시다. 얘가 10.1.12.10이네요. 10.1.12.10에 252525 빵. 요까지만 일단 해봅시다. IP 주소만. 그리고 2번은 10.1.12.20 왼쪽에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12.20 25 빵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 한번 볼게요. show IP 루트 OSPF 이렇게 보시면 OSPF로 요 라우터 입장에서 얘는 직접 연결돼 있으니까 모르는 경로가 어디다. 요거랑 요쪽에 루프백이니까 총 3개를 모르겠네요. 그럼 3개를 OSPF로 알아봤겠다. OSPF로 알아왔네요. 1의 루프백, 3의 루프백 그 연결 구간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그렇게 보이겠네요. 얘도 그렇게 됐고요. 예, 얘도 동일하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IP 주소에 게이트웨이를 설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 그냥 물리로 한번 해볼게요. 11.12. 얘가 1이죠. 얘는 10.1.12.1로 한번 해보고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옛날에 레거시하게 했던 얘는 10.1.12.2로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12.2, 얘는 12.1로 했습니다. 게이트웨이 IP를. 그건 뭐냐면 얘는 나갈 때 이쪽으로 타고 나간다는 거고 얘는 나갈 때 이쪽을 타고 나간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핑. 자, 3.3. 요 외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내부로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떻게 타고 가냐면 이쪽을 타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트레이스 설트인가요? 트레이스 설트 3.3.3 3.3.3은 가능 트레이스 설트 트레이스 루트인가요? 이게 저도 이게 오랜만에 했던 트레이스 설트 트레이스 루트인가요? 트레이스 루트가 아니었나 볼게요. 인밸리드 트레이스 알트가 트레이스 알트 트레이스 루트였나?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먹네요. 원래 저는 이 명령어가 되는지 알았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트레이스 알트가 되는데 트레이스 알트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예, 이게 아까 왜 제가 오탈 났나? 여기서 보시면 자, PC에서 1번에서 보면 PC가 갈 때 어디로 갔죠? 10.1.12.1을 갔죠.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갔습니다. 잘 갔죠. 자, 우리 라우터를 그렇게 입력해 놨으니까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트레이스 알트 10.5 3.3.3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게 당황을 하네요. 이게 자, 트레이스 알트 오타도 나고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얘는 요렇게 해서 3.3.3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스 할 때 통해서 경로를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얘는 게이트웨이를 이쪽에 지어서 이쪽으로 가고 얘는 게이트웨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 1번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라우터 이쪽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타고 가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핑을 한번 쳐볼게요. 핑을 3.3.3을 했는데 마이너스 n에서 한 500 하면 500번 핑을 때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500번 핑을 때리고 있고 이쪽으로 계속 패킷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R1에 요 인터페이스를 한번 내가 셧다운 해보겠습니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요 양쪽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 인터페이스 G0-0-0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약간을 딱 셧다운 해버립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되냐면 셧다운이 좀 제대로 안 됐나요? 셧다운 됐는데 안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P10번이 한번 볼게요. 이게 왜 나가는지 10.12.1 맞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셧다운 했는데 다시 한번 핑을 때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왜 나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안 돼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나? 제가 실수했죠. 제가 여기를 건드렸죠. 지금 이걸 랩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이 띄어나 보니까 이게 헷갈려 버립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쪽 R1을 띄워놨죠.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이 옆에 걸 이제 이렇게 똑같이 보여드려요. R11이고 자 PC0 10에서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인터페이스 G0-0을 이제 셧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셧다운 해보려 하는데 그 전에 똑같이 이렇게 핑을 한번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핑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 제가 셧다운 하는 순간 뭐냐면 이렇게 핑이 이제 끊겨버립니다. 당연히. 자, 이런 식으로 핑이 이제 끊겨버리면서 이게 통신이 이제 리퀘스트 타임아웃 돼서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이렇게 안 돼서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게이트웨이를 어디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게이트웨이를 제가 이쪽 게이트웨이를 우리가 앞에 했듯이 이쪽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내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서 얘가 통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얘가 여기 가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가서 얘를 10.1.12.2로 12.2로 이렇게 반대로 바꿔줘야 했나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픽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이제 그 수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게 된다? 바로 이 HSIP를 한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셧다운 했던 이걸 다시 한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셧다운. 자, 이렇게 살렸으면 노 셧다운 이렇게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살렸으면 이제는 이전에 가상의 라우터를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이 상태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R11과 R12를 R11 같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우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인터페이스 밑에로 바로 랜 인터페이스 G0-0 똑같이 요 상태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 포트로 요 상태에서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IP 말고 스탠바이라는 명령을 칩니다. 그리고 그룹을 똑같이 1로 해주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IP 있습니다. 여기다 10.1. 얘는 12.1이었고 얘는 아까 물리 IP는 10.1. 12.2였지만 이 사이에 뭐냐면 가상의 IP를 254를 양쪽에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상의 IP 설정을. 아이고 중간에 또 로그 와서 잘려버렸네요. 다시 입력해야 돼요. 바이엘 IP 10.1.12.254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10.1.12.254를 이렇게 줘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줘버리고 나서 얘는 프라이어리티를 좀 높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어리티 200으로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라이어리티를 좀 낮게, 쟤보다 낮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리티 100. 근데 기본값이 100이거든요. 안 주면. 그래서 100을 이렇게 주나 안 주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액티브가 될 거고, 얘가 이제 스탠바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게 스탠바이 1 프리엠프트라는 기능도 같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으면 무조건 얘가 액티브를 뺏어오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액티브가 되죠. 이게 왜 필요하냐? 아니, 프라이어리티를 내가 줬는데 뭐 뺏어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사실 뭐 깊게 설명드릴 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얘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얘들 둘이가 나타났을 때 얘가 이제 IP 주소를 먼저 넣거나 얘들 둘이가 먼저 넣지 않습니까? 먼저 넣는 동안 우리가 OSPF에 DR 선출하듯이 얘가 10초 동안 기다려 봅니다. 내 말고 딴 사람 있나 없나 계속 살펴봅니다. 그럼 없으면 뭐냐면 자기가 액티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들어오는 라우터는 자기가 프라이어티가 높더라도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스탠바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OSPF의 DR하고 똑같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런 걸 런 프리엠프트랍니다. 그래서 한번 선출돼 버리면 그다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우라도 뺏어오는 게 바로 이 프리엠프트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프라이어티 높은 놈이 액티브가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ow standby brief라는 명령을 때려봅니다. 여기서 show standby brief라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 상태. 나는 액티브고 나는 RCB 스탠바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단말들한테 뭘 주냐면 기존에 이제 물리 IP를 안 주고 뭘 주냐면 이렇게 가상 IP를 주시면 됩니다. 가상 IP를 이렇게 주시고 얘도 뭐냐 뭘 준다? 가상의 IP를 이렇게 254 입력하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트래픽이 기본적으로 어디로 나가냐면 액티브 이쪽으로 다 트래픽이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핑크만 치고 트레이스 얼트 3.3 치면 어떻게 된다? 예, 다 이쪽을 타고 나가죠. 2번도 볼게요. 2번도. 자, 똑같이 어디로 간다? 이쪽을 타고 나가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얘를 한번 죽여볼게요. 인터페이스 G0-0-0을 자, 이렇게 장애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트래픽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당연히 나가야겠죠. 그걸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3.3.3을 하면 맞죠? 옆으로 이제 저절로 알아서 통신이 되죠. 저절로 절차가 됐죠. 여기서도 볼게요. 자, 이렇게 절차됐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중간 라우터가 장애가 나더라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일단 놓으셨다. 이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자, 살렸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얘들은 뭐냐면 이렇게 죽고 떠나서 얘들은 무조건 저절로 얘가 죽으면 이쪽에 IP가 주소 넘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 PC 같은데 우리가 ARP-A 이렇게 ARP 자, 이렇게 주시면 이 ARP 캐시 테이블 이제 배웠던 거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의 이제 벌추얼 IP 주소가 이렇게 착 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주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 맥 어드레스 이게 벌추얼 맥 어드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 장비가 똑같이 이 장비가 있다는 겁니다. P-A. 자, 요걸 삭제하고 싶을 때는 뭐죠? ARP-delete 해서 D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RP-A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통신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생기겠죠. 네, 다시 이렇게 하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HRC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모두 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